플라톤은 기원전 428년 아테네에서 태어난 고전 그리스 철학자이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으며 서양 철학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플라톤의 철학은 그가 형식이나 사상의 세계라고 지칭한 물리적 세계와는 별개의 객관적 현실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특징이다. 그는 물리적 세계는 형식 세계의 실제 현실에 대한 왜곡된 표현일 뿐이며 진정한 지식과 이해는 형식을 고려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깨달은 삶을 살기 위한 플라톤의 우화 5가지를 소개하겠다. 동굴의 우화, 철학의 힘과 질문의 중요성. 태어날 때부터 동굴에서 살았지만 외부 세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집단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오직 그들 뒤에 불 앞을 지나가는 물체에 의해 동굴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이 그림자들은 동굴 안의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현실이다. 어느 날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풀려나 동굴을 떠나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처음에 이 사람은 동굴 밖 세상의 밝음과 낯설음에 압도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현실의 실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동굴에서 본 그림자들이 제한적이고 왜곡된 세계의 표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깥 세상을 본 사람은 동굴로 돌아와 자신의 새로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그의 시도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알고 있던 그림자 너머의 현실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항과 회의에 직면한다. 우화에서 동굴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제한되고 왜곡된 현실을, 외부 세계는 형태의 세계의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나타낸다. 동굴을 떠나 바깥 세상을 보는 사람의 여정은 발견과 깨달음의 철학적 여정을 대표한다. 동굴의 이야기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이며 오늘날 철학자, 교육자, 사상가들에 의해 널리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다. 철학적 탐구와 지혜와 지식의 추구의 중요성에 대한 플라톤의 믿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로 여겨진다. 전차의 우화, 인간 영혼의 이해. 파에드로스라고도 알려진 플라톤의 전차의 비유는 인간 영혼의 본성을 탐구하는 강력한 우화이다. 이 우화에서 플라톤은 영혼을 2마리의 말이 몰고 있는 전차에 비유하는데 그 중 하나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악이다. 전차의 운전자는 이성을 나타내고 우화는 이성이 영혼의 열정과 욕망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좋은 말은 지혜, 지식, 미덕에 대한 열망과 같이 우리의 도덕적이고 고귀한 욕망을 나타낸다. 사악한 말은 쾌락, 권력, 물질적 부에 대한 욕망과 같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을 나타낸다. 조화롭고 도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이 2말의 정욕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전차의 우화는 또한 자제력과 규율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욕망과 열정을 통제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은 차례로 더 성취가 믿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전차의 비유는 인간 영혼의 본성과 이성이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탐구하는 강력한 우화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성취가 믿는 삶을 사는 데 있어 자제력과 규율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분단선의 알레고리, 현실의 이해. 플라톤의 분단선의 우화는 다양한 수준의 이해와 지식을 탐구하는 강력한 은유이다. 이 우화에서 플라톤은 선을 4개의 섹션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섹션은 서로 다른 수준의 이해와 지식을 나타낸다. 이 우화는 철학적 탐구와 지혜와 지식의 추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분할된 선의 첫 번째 부분은 가장 낮은 형태의 이해를 나타내는데 이는 물리적 세계에 국한되고 감각에 기초한다. 두 번째 부분은 상상력과 믿음에 기초한 더 높은 형태의 이해를 나타낸다. 세 번째 부분은 이성과 지식에 기초한 이해의 더 높은 형태를 나타낸다. 네 번째 부분은 지식과 이해의 가장 높은 형태를 나타내는 양식의 세계이다. 분단선의 우화는 철학적 탐구와 지혜와 지식의 추구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제한되고 왜곡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더 깊고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분단선의 우화는 서로 다른 수준의 이해와 지식을 탐구하는 강력한 은유이다. 철학적 탐구와 지혜와 지식의 추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물리적 세계와 분리된 객관적 현실의 존재에 대한 플라톤의 신념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구도시와 천상도시의 신화, 정치생활에서 정의와 도덕의 중요성.
플라톤의 지구도시와 천상도시의 신화는 정치체제의 본질과 정치생활에서 정의와 도덕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강력한 우화다. 플라톤은 이 우화에서 두 종류의 정치체제를 묘사하는데, 그것은 부당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대표하는 지상도시와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권을 대표하는 천상도시이다. 지구상의 도시는 탐욕, 부패, 그리고 부정으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의 통치자들은 그들 자신의 사리사욕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그들의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한다. 반면 천상의 도시는 정의와 지혜, 도덕성이 특징이다. 그것의 통치자들은 공익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고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구도시와 천상도시의 신화는 정치생활에서 정의와 도덕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 모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 보장을 위해서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정권은 시민들의 복지에 위협이 되고 불안정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구도시와 천상도시의 신화는 정치체제의 본질과 정치생활에서 정의와 도덕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강력한 우화다. 그것은 부당하고 부도덕한 정권의 위험과 모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정의롭고 도덕적인 통치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배, 지도사회에서 철학자 왕의 중요성. 배의 우화 또는 선원들의 우화라고도 알려진 플라톤의 국가의 배는 사회에서 철학자의 역할과 사회를 지도하는 현명하고 지식 있는 통치자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강력한 은유이다. 이 우화에서 배는 국가를, 선원은 지배 계급을 나타낸다. 그 철학자는 배를 적절한 목적지까지 조종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식이 풍부한 선장에 비유된다. 배의 우화는 사회를 지도하는 데 있어 철학자 왕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현명하고 지식 있는 통치자들에 의해 이끌어야 한다. 반면에 국가가 현명하지 못하고 무지한 통치자들에 의해 주도된다면 국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배우하는 사회에서 철학자의 역할과 사회를 지도하는 지혜롭고 식견 있는 통치자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강력한 은유이다. 그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무지한 통치자들이 지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의 위험성과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철학자 왕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